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470명으로 확산 움직임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관리 부실로 백신이 폐기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 접종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고령층 접종이 결정되면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 일반인 가운데 75세 이상 노인이 우선 접종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파생돼 전파력이 더 강한 B1525 바이러스가 유럽 등 19개 나라에 퍼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탈리아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 속에 러시아 백신의 자국 생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함께 어린이 감염자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백신 제조사들이 어린이 청소년 백신 개발을 서두르고 있지만 빨라야 연말에 백신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시장을 주도해온 테슬라의 주가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를 비롯한 완성차 업체가 잇따라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면서 세계 전기차 시장을 둘러싼 경쟁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0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이틀째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470명 추가돼 누적 93,73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452명으로 수도권에서만 354명이 확진됐고 세종을 뺀 전국 16개 시도에서 환자가 확인됐습니다. 숨진 사람은 3명 추가돼 국내 사망 누적은 1,648명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는 5명 줄어 누적 123명이 됐고 완치 환자는 412명 늘어 격리 해제 누적은 84,312명입니다. 백신 접종은 어제 하루 6만 662명이 받아 국내 1차 접종 누적은 44만 6,941명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일부 요양병원에서 관리 부실로 코로나19 백신을 폐기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주문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경기와 전북, 울산 등지 요양병원에서 냉장고 고장 등 관리 부실로 보관 중인 백신 수백 회 분량을 폐기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여러 차례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점검이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은 한 방울의 백신이 간절한 상황이라며 한 분의 국민이라도 더 접종하기 위해 조금의 잔량까지도 활용하고 있는 마당에 사소한 부조리로 백신이 폐기되는 일이 있어선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접종할지가 오늘 결정됩니다. 또 3, 4월에 들어오는 백신의 접종 계획도 함께 논의되는데요. 75세 이상 노인들에게 우선 접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를 열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 접종 여부를 결정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그동안 부족한 임상 사례 때문에 고령층 예방 효과가 논란이 되었으나 영국에서 수백만 명에게 실제 접종한 결과가 나오며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자문회의에서의 전문가들의 검토 의견도 그 당시에 제기됐던 유효성에 대한 근거 부족은 영국에서의 자료나 이런 걸로 충분히 접종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접종이 보류됐던 65세 이상 요양병원과 시설의 입소자와 종사자 37만 명이 이르면 이번 달에 백신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이와 함께 일반인 고령층 가운데서도 7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우선 접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신 공급 물량을 고려할 때 850만 명에 달하는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 한꺼번에 접종 계획을 세우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도입이 확정된 백신 물량을 보면 아스트라제네카는 3월에 35만 명분, 4, 5월에 70만 5천 명분이고
화이자는 3월 말까지 50만 명분으로 총 155만 명분에 불과합니다.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계약한 화이자 백신이 3월 22일 주에 50만 회분, 그리고 3월 29일 주에 50만 회분, 이렇게 주간 단위로 확정이 돼 있고, 이후 2분기에 화이자 300만 명분이 더 들어오게 돼 있고 모더나와 얀센, 노바백스 등도 2분기부터 도입 예정이지만 현재로선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2차 접종 물량을 미리 풀어 일단 한 번이라도 백신을 맞는 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을 경우 코로나19 감염과 중증 예방 효과는 충분하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또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3달 안에만 2차 접종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후 수급 계획을 잘 세운다면 효과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주점과 음식점 등에서 집단 감염이 모두 13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 업종의 특성상 음식을 먹을 때에는 마스크 착용이 어렵기 때문에 방역 관리에도 취약한 부분이 발생한다고 보고 업소 이용자와 관리자들이 거리 두기와 환기 등 방역 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이후 주점 음식점 관련 집단 감염 사례는 수도권 6건과 비수도권 7건을 합쳐 총 13건이었습니다. 관련 확진자는 총 286명이고 평균 발생 기간은 10.3일이었습니다. 방대본은 주점과 음식점의 방문자 혹은 종사자가 감염된 후 가족과 지인 등에게 추가로 전파한 것을 주요 전파 경로로 꼽았습니다. 네, 이탈리아에서는 코로나19 변이가 확산하면서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전파력이 더욱 강한 희귀 변이까지 퍼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에서 처음으로 러시아 백신 생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초반 코로나 확산의 거점이었던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주의 한 병원입니다. 160병상의 대부분이 코로나 환자인데 최근 영국발 변이 환자가 급증했습니다. 입원 환자의 60-70%가 변이 감염자인데 전파 속도가 빠르고 고령층의 비중이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Sappiamo che la variante inglese ha una maggiore trasmissibilità e anche una maggiore diffusione nella popolazione e quindi la motivazione sembra proprio essere legata a questo. 이탈리아에는 지난달 영국발 변이에서 파생된 B1525 바이러스까지 유입됐습니다. 영국발보다 전염성이 강한 이 희귀 변이는 독일에서도 확인돼 단기간에 19개 나라로 퍼졌습니다. 변이 확산 속에 코로나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어선 이탈리아는 러시아 백신 현지 생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롬바르디아주에 있는 스위스 제약사의 공장에서 7월쯤 유럽에서 처음 생산되는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가 나오게 됩니다. 러시아는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해 백신 사용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유럽의약품청 고위 인사가 백신 승인 가능성이 낮다며 러시아 정부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지만 이미 46개국이 이 러시아 백신을 승인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1년을 앞둔 미국에서는 6개월 안에 정상으로 돌아갈 것으로 생각하는 미국인이 더 늘어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는 현지 시간 9일 응답자의 40%가 향후 6개월 이내에 정상으로 복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조사의 답변자 비율인 26%보다 14%포인트 늘어난 수치입니다. 정상 복귀에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은 17%를 기록해서 지난 1월에 30%에 비해서 13%포인트 줄었습니다. 언제 다시 집 밖에서 친구나 가족을 만나기 시작하겠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가운데 20%는 언제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29%는 자신이나 가까운 모든 사람이 백신을 맞았을 때 만나겠다고 했고 10%는 지역 공무원이 안전하다고 할 때까지
11%는 국가공무원이 안전하다고 말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네, 미국의 올해 일광절약시간제 서머타임이 현지 시각 14일부터 시작합니다. 미국에서 서머타임이 실시됨에 따라 14일 새벽 2시는 새벽 3시로 조정됩니다. 한국과의 시차는 미국 동부표준시가 14시간에서 13시간으로 서부표준시는 17시간에서 16시간으로 각각 줄어듭니다. 올해 서머타임은 오는 11월 7일 해제됩니다. 서머타임은 낮 시간대를 활용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한다는 취지에 따라 세계 70여 개국에서 시행 중이며 미국에서는 애리조나와 하와이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서머타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의약품 원료 용량을 조작한 바이넥스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YTN 보도 이후 조사에 착수한 식약처는 바이넥스 6개 제품에 이어서 32개 품목에 대해 추가로 판매 중단 조처를 내렸습니다. 대한약사회는 불법이 만연한 복제약 시장에 예고된 참사라며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YTN 보도 직후 바이넥스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에 착수한 식약처. 당뇨병 치료제와 우울증 약 등 6개 제품에 대해 생산 중단 조처를 내린 데 이어 32개 품목에 대해 추가 제재를 명령했습니다. 모두 바이넥스의 위탁 제조를 맡긴 24개 제약사 의약품입니다. 저는 다 폐기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조사해보니까 뭐 이런저런 정황들이 있고 그래서 바이넥스의 불법 제조 파문이 제약업계 전반으로 번지는 가운데 대한약사회도 들고 일어났습니다. 약사회는 이번 사태로 불거진 복제약, 이른바 제네릭 시장에 만연해 있는 불법 제조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바이넥스 측은 YTN 취재진에게 원료 임의 조작은 업계의 불문율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약사회는 생산 설비를 아끼기 위해 제약사끼리 자행되는 무제한 위탁 생산 제도가 이번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행법상 A업체가 생동시험을 통과하면 수많은 업체는 A사에 생산만 위탁한 뒤 똑같은 약을 포장지만 바꿔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제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품질 관리에 소홀하고 이번 사태처럼 한 제품이 문제가 되면 수십 개 제품이 줄줄이 회수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제약사를 처벌하는 수준으로 이런 미봉책으로 끝날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제약이 있어서 위탁생동 공동개발 품목 허가제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재설계하는 수준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바이넥스 문제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무관용 원칙으로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복제약 시장에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난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네, 꽃샘추위가 가고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불청객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호흡기와 혈관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있어서 외출 시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희뿌연 장막을 들이운 듯 도심 전체가 먼지로 뒤덮였습니다. 대기 중에 계속 축적된 오염물질이 안개와 뒤엉킨 겁니다. 꽃샘추위가 물러나고 기온이 점점 더 오르면 미세먼지의 공습은 더욱 잦아지고 심해집니다. 봄철 기온이 오른다는 것은 대기가 안정됐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안개가 자주 끼고 오염물질도 계속 축적되게 됩니다. 여기에 중국발 스모그가 서풍을 타고 유입되면 미세먼지가 더욱 악화하는 현상이 반복됩니다. 미세먼지는 피부와 눈, 코, 인후점막에 물리적인 자극을 줍니다. 크기가 더 작은 초미세먼지는 폐까지 침입하고 신체 장기에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특히 평소 혈관이나 호흡기 계통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나 임신부, 어린아이는 미세먼지를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작아진 먼지를 우리 몸에다 유입을 많이 시키게 되면 그만큼 심장이나 혈관 계통의 질병을 갖고 있거나 뇌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치명적인 피해가 나타날 수 있고 임산부와 같은 경우는 외부로부터 받는 영향이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는 시기. 따라서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바깥 활동을 줄이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외출해야 한다면 침방울 방지용 마스크 대신 KF80,
KF94 등 보건용 마스크를 써야 미세먼지를 거를 수 있습니다. 마스크는 입과 코를 가리고 틈이 없도록 얼굴에 밀착해서 착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호흡곤란, 두통, 어지러움 등 증상이 나타나면 무리해서 착용하지 말고 잠시 벗는 게 좋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국내 500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부 허용치를 13% 이상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평가 사이트 CEO 스코어는 500대 기업 중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가 공개된 138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할당량 대비 배출량이 2015년 104.3%에서 2019년 113.3%로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 대기업 3곳 중 2곳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할당량을 초과해서 온실가스 할당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138개 기업 가운데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할당량을 초과한 기업은 90곳으로 전체 65%를 차지했습니다. 기업별로는 한국남동발전과 현대제철, 한국동서발전 등 발전 공기업과 철강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할당량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전기차 혁신을 주도해온 미국의 테슬라가 요즘 주가 폭락 등이 겹치면서 추락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세계 주요 자동차 회사들이 순수 전기차 개발과 판매 속도를 내면서 테슬라의 독주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두 번째 전용 전기차가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이광엽 기자입니다. 테슬라가 최근 이례적으로 중국 상하이 공장에 모델 Y 생산 라인을 공개했습니다. 2개 층으로 나뉘어진 완전 자동화 공간을 통해 로봇들이 정밀하게 움직이면서 스포츠 유틸리티 전기차를 조립하는 모습입니다. 작업자의 공구 동작은 하나도 빠짐없이 서버에 전송되는 생산 과정을 거칩니다. 这个扳手是最先进的这种带有数据记录和传输功能的，所以你刚才拧的这些圈数啊，包括它的拧减力矩啊，它会瞬间的这个记录下来、采集下来。 테슬라는 올해 모델 Y 등을 앞세워 우리나라와 중국 등 시장 공략에 나섰지만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로 물량을 제때 생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GM과 포드, 폭스바겐 등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빠른 속도로 전기차 경쟁에 뛰어들면서 지난해 50만 대가량을 판매한 테슬라의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1위짜리를 빼앗겼고 미국에서도 80%대 점유율이 70%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경쟁 환경 악화 속에 미국 금리 상승 조짐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700%가 넘는 고공행진을 벌인 테슬라의 주가는 연일 곤두박질 쳤습니다. 지금 GM이나 폭스바겐 그리고 현대기아 전부 지금 어떻게 보면 양산차 쪽에서 또 전기차로 들어와서 물량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 물량 1위를 계속 유지하기는 중장기적으로는 좀 어렵다 보겠고요. 현대차의 첫 전용 전기차인 아이오닉5는 일주일 만에 사전 계약이 3만 5천 대에 이르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기아도 전기차 플랫폼을 적용한 첫 전기차 EV6의 이미지를 공개하고 이달 말 온라인을 통한 출사표를 예고했습니다. 테슬라의 단독 주행 무대였던 전기차 시장이 미국과 유럽의 친환경 정책 강화 속에 춘추 전국시대와 같은 격전의 장으로 바뀌면서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됐습니다. YTN 이광효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2023년에 전기차용 새 배터리를 만들어서 테슬라에 납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생산 공장 부지로는 미국이나 유럽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에 공장을 지을 계획이라고 지난주 밝히면서 이 공장에서 생산한 배터리의 수요처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테슬라를 매수처로 희망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또 LG 측이 테슬라의 기가 베를린 공장에 배터리를 공급하기 위해서 유럽의 생산 라인을 만들 계획이라면서 스페인이 후보지 중 한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2만 명 가까운 인명피해,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이어진 동일본 대지진이 내일로 10주기를 맞습니다. 대지진 극복의 상징으로 올림픽을 치르겠다는 일본 정부의 말이 무색하게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아픔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경아 특파원이 후쿠시마 피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연간 방사선 피폭량이 기준치를 넘어 사람이 살 수 없는 귀환 곤란 구역. 산베이 하루에 씨가 살던 후쿠시마현 쓰시마 지구도 그중 한 곳입니다. 부모님부터 자식, 손자까지 10명이 모여 살던 평온한 일상은 지진으로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행복했던 추억은 폐허가 된 집안 곳곳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ここにつなげて、ここに長いテーブルをして10人で座ってたっていう。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학교. 동네의 하나뿐인 상점에는 주인을 찾지 못한 물건들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후쿠시마현에 남아있는 귀환 곤란 지역은 이곳 쓰시마 지구를 포함해 모두 7곳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 제거 작업 등을 거쳐서 이 중 일부 지역에 사람이 살도록 할 방침이지만 그 면적은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산페이시를 포함한 주민 600여 명은 마을을 옛 모습으로 되돌려달라고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自宅の20メートル四方ぐらいしかね除染されない中でそこで除染されたその 1.6% の住民の人だけで生活ができるかっていうことをやはり国は自分の目で対馬に来てもらって 피난 지시가 해제된 이곳에는 부흥주택이라는 이름의 새 주택단지가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불과 1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는 재염 작업으로 퍼낸 방사능 오염토가 쌓여 있습니다. とてもいい建物に帰れる状態じゃないと。どのぐらい汚染しているか分かっているので、もういい建物には帰りたいけど帰れない。 지금도 4만 명 넘는 사람들이 일본 전국에 흩어져 피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을 대지진 극복의 상징으로 치르겠다는 일본 정부의 말이 무색한 대목입니다. この原発が事故を起こして復興できるはずはないと思ってます。完全に復興したっていう言葉使われたんでは私は腹が立ちます。 후쿠시마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네,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에 해외 일반 관객을 수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교도통신이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다음 주 일본 정부와 대외조직위원회, 도쿄도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패럴림픽위원회의 대표가 참가하는 오자회의에서도 이런 결정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의 관객은 일본 내 거주자로 한정하고 관객 상한은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에 따른 행사 제한 방침에 근거해서 4월 중 결정할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네, 신약 개발은 성공 확률이 0.001%도 채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약의 효능을 예측하는 바이오 물질과 함께 개발한다면 성공 확률을 크게 높일 텐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바이오 위클리에서는 바이오 마커를 기반으로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는 신약 개발 기업 웰마커 바이오의 신동훈 대표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